전국에 계신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맨날 서두에 날씨 뜨거우니까 조심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거꾸로 주무실 때 창문 잘 닫고 주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바둑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안 늘고 힘들어도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주 바둑학교는 특히 그동안 바둑이 늘으셨던 분들이 좋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간 바둑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8778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초반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웬만큼은 이제 알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초반을 아는 거는 뭐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정석을 어렵게 두지 말아라. 뭐 옛날 거니 뭐 AI니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바둑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크게 관찰해 본 바로는 여러분들 바둑에서 우리 학생분들 바둑에서는 기본적으로 변 차지가 너무 중요해요. 변을 차지하고 싸우느냐 차지하지 않고 싸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이제 변을 차지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좋아지시는 경우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 변을 차지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은, 일단 바둑두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바둑두기가 편하다,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장면에서, 8778님이 한 칸을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모양을 펼치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백이 여기 들어왔는데요. 흙이 상대가 집이 생기죠, 자꾸.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이 모양을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충분하게 안정을 시켜놓고 천천히 둬야 되는데 실제로 두실 때는 이제 변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네, 좀 이제 손을 빼고 이쪽을 벌리신 거예요. 자,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들 한 칸을 뛰던데 기원이나 또 친구분들 야전에서는 정석대로 배운 대로 돌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자, 하지만 내가 이렇게 뛴 수가 정수라고 배웠는데 상대가 다르게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수는 어떤 수예요? 좋은 수예요? 예, 그렇지 않죠. 자, 8778님의 이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손을 뺐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8778님 어떤 질문과 또 해법을 드리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양을 보시면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흙을 원래 백이 뛰는 자리가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를 두시면은 대충 맞아요. 공격을 한다면 여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벌림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벌려 놓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공격을 하는 거는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은 좋고 나쁘진 않은데, 하지만 중앙에서 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집이 생기지 않죠? 따라서 일단 벌릴 자리가 남아 있으면은 우선은 1순위가 일단 벌려놓고 두시는 게 정수입니다. 원래 그럼 백이 살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처음에 둬야 되는 자리를 안 뒀잖아요. 그러면 여기 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도 사실 과분한 표현이고요. 아예 없습니다. 딴 데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의 수까지도 보통은 자동으로 2개를 다 얻어오게 됩니다. 바둑의 수를 이건 이렇다 딱딱딱 이렇게 무조건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공격을 하든지 타결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일단
벌려놓고 두라고요. 벌려놓고. 변을 차지하고 돌아,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이 중앙을 두는 거는 그렇게 이제 상대가 미리 안 두니까 급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변을 차지해 놓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씌우는 게 뭐 정답이긴 한데, 요 모양은 이제 하나 밀어가는 게 사실 정확한 답입니다. 백이 이제 늘었다라고 한다면은, 백 모양의 급소가 있습니다. 급소란 어떤 자리? 중요한 자리. 중요하다라는, 초반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변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 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변차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변차지가 끝난 이후로 어떤 이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중요한 게 뭐냐? 급소. 네, 급소. 급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바둑에서 일단 최소 절반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네, 호구자리 급소. 호구자리 급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요 자리가 한 칸에 들여다보는 호구자리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이 형태는 호구자리를 때려 놓으면은 백이 일단 밀기는 하는데요. 네,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일단 사활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백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쪽 이제 젖히고요. 자, 막을 때, 자, 젖히고 막을 때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꽉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호흡 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셔야 된다? 네, 호구 치는 걸 선택해야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요 사활은 좀 되게 어렵긴 한데, 일단 제가 그냥 어쨌든 잡히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찝고 넘어갑니다. 잊고 백이 흙이 넘어갑니다. 일단 백이 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살리는 거, 이거를 살릴 줄 아셔야지 5급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둬야지 살릴 수가 있죠? 네, 하나 먹여치는 게 중요하죠? 하나 먹여치고, 상대가 따낼 때 이쪽을 막으면은 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야 되는데, 막아서 이으면 두 집 내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 내고 사는 게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살긴 살더라도 이쪽이 다 막혀버리니까 흙의 세력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잡을 수 있고 없고는 누구의 목이다? 네, 사는 사람의 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흙이 공격을 간 데서부터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한 10번 가까이를 실수하지 않아야지만 이 백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10번의 바둑 두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두려고 하라고. 가두 놓으면은 제대로 두면 대부분 살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사는 거는 프로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시면은 자동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AI 정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나는 그런 거 이미 담싼 옛날이다. 또 이 바둑학교 김만수 사법 얘기 들어보니까 뭐 AI 안 써도 된다던데 하면서 이제 담 쌓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 없다는 거는 프로 바둑에서는 의미가 있죠. 유의미한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 바둑에서 쉽게 5급 바둑에서는 AI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예, 의미 없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젖히고 이었습니다. 이 모양에서 여러분들 있는 수가 기존의 방식이고요. 네, 넘어가는 것은 AI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0.5집 뭐 이래요. 0.5집. 제가 실제로 지켜보면은 프로들에게 물어보면요, 한 석집 정도는 느낌으로만 대충 한대요. 느낌으로. AI가
예를 들면 이거보다 석집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대충 느낌으로. 근데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5집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한 3급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10집 정도 차이가 나면은 비로소 그 정도면 내가 알 수 있겠다. 느낌적으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집. 따라서 0.5집 이런 것들은 AI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으라고 많이 권해드리는데 넘어가는 수는 AI 방식입니다. 3664님도 자 이렇게 AI 뒀는데요. 지금 문제도 장면 나가잖아요. 101호 민 다음에 흙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AI 수법을 써서 내가 더 좋아지라고 AI 수법을 쓰는데 이 1로 넘어가는 수를 둔 다음부터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셨는데요. 자, 3664님의 질문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요. 우선 있는 것은 이 장단점이 있어요. AI가 왜 잊지 말고 여기 두라고 하냐면은 자, 이쪽을 이었을 때 100이 나중에 다가옵니다. 다가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가오셔야 되죠.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됐을 때 100이 이쪽으로 이제 막습니다. 넘겨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 젖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넘어가잖아요. 이런 수가 있는 건데 다짜고짜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하나 밀어놓고 이제 붙여서 수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은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네, 이제 여기 흙이 100이 다가오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수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밀어 올렸을 때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도 두시는데 실은 3664님도 얘기하신 게 원래 나는 2단 젖히는 걸로 바두고 뒀었는데 이게 다음에 100이 여기를 두니까 굉장히 나쁘더라라는 거예요. 어디냐? 여기를 끊으니까 대책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2점 잡히잖아요. 요거 지키면은 네, 단수 쳐서 맛보기로 잡히죠. 그래서 여기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 단수 쳐서 안 되고 네, 여기를 호구 치면은 네, 2점을 일단 잡히니까 어쨌든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두신 게 이제 2단 젖히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 제가 늘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는 거죠, 상대가. 젖히고 그러니까 쉽게 이 모양은 결국 끊어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혔을 때 이제는 젖혀도 되나라고 2단을 젖혀봤더니 단수 치고 잇고 네, 단수 이어서 네, 흙이 전체가 다 잡힌 거죠. 그러니까 2번인가 잡히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두실 때 어떻게 돼요? 못 젖히는 거죠. 계속 늘게 되는데 내가 생기는 집보다 당연하게도 상대의 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 넘어가는 수는 이쪽에 상대가 왔을 때는 좋은데 밀어 갔을 때 네, 결국은 끊기는 약점 때문에 이게 좀 불리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으면은 상대가 이제 밀어왔을 때 젖히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2단 젖혀도 아무 수가 안 나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끊는 게 안 되죠, 100이. 네, 그래서 이제 아시던 대로 이제 흙이 늘어야 되는데 100이 쫙쫙 이렇게 돋버리면은 이제 흙의 세력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으세요. 네. 그냥 이으세요. 이으면은 그냥 평상시에 두시는 대로 두면 됩니다. 뭐 상대가 여기 왔을 때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실 아까 수가 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100이 수를 낸다고 해도 100이 이 선의 돌을 타고 넘어가는 거라 그렇게 중요하고 또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는 별거 없으니 네, 그냥
이으세요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답은 뭐냐? 이 프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밀어 올릴 때 여기를 안 받습니다. 프로등. 그래서 또 손을 뺍니다. 자, 가령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흙이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뒀다. 한 번 뒀죠? 밀어 올렸어요. 딴 데 두죠? 예를 들면 또 여기 또 둔다. 또 손 빼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끊는다며 그러면은 이걸 또 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버려서 두게 되는데 백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뒀습니다. 세 번 둬서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을 얻었습니다. 흙이 하나, 둘, 세 번을 뒀습니다. 10집만 얻었을까요? 더 크게 얻었겠죠? 그래서 이 AI가 혹은 이 고수의 방식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AI 방식으로 이렇게 버릴 줄 아시면 이렇게 버리고 두시면 되고, 나는 아직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잘 못 버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이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AI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었을 때는 중앙에서 유리한 거고, 넘어갔을 때는 변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둑 둘 때,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에서 시작을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이 먼저야, 변이 먼저야 라고 하면은 AI 입장에서는 이 변이 먼저기 때문에 이 변 쪽으로 두는 겁니다. 꼭 이 모양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모양에서도 이 원리는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뭘 안 하게 되냐? 잡으러 가는 수를 안 두게 돼요. 잡으러 가려면 중앙을 막 둬야 되잖아요. 중앙을 막 두면은 이게 집이 없죠. 그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집이 먼저기 때문에 더 변차지가 더 중요하다. AI는 어떤 중앙과 변을 고르는 그런 선택의 장면에서는 일단 변을 선택한다. 근데 이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여러분들 AI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사실은 뭐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 텐데요. 자, 이번엔 2679님의 질문인데, 이번 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특히 또 고급자분들이 이 AI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2679님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장면들을 보실까요? 지금 이제 백이 한 칸을 뛴 것까지는 정석입니다. 정석. 자, 그런데 벌림이 저는 이제 높게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B의 자리에 높게 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AI 보면은, AI에 우연히 봤더니 지금 상대 모양에 백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로 낮게 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부님은 높게 두라고 하는데 왜 AI는 낮게 두라고 하냐? 요거를 물어보셨는데, 자, 높낮이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보통 일반 원리가 있다 이래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벌려야 되는 방향에 내가 있다, 나의 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실 게 없어. 그냥 높게 두시는 거예요. 높게 두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낮게 둘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는데 낮게 두진 않고요. 대부분 높게 둡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굳힘은 날일자 굳힘으로 통일되어 있고, 벌림은 1, 2, 3, 4로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쉽게 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것처럼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으면은 원래는 낮게 두라고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걸치고 이쪽을 굳히잖아요. 흙이 이쪽을 벌려야 되는데 하나 있으니까 두 칸을 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낮게 두는 두 칸이 있고 높게 두는 두 칸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낮게 둬요. 왜 낮게 두느냐? 이쪽에 상대 돌이 있으니까 낮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상대 돌이 있으면은 낮게 둔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 이것도 높게 둬요. 상대가 있더라도 높게 둬요. 무조건적인 적용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굳힘은 날일자로 통일되어 있고, 벌림은 1, 2, 3, 4선으로 통일됐다. 이렇게 그냥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골머리 썩히지 말고, 이렇게 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러느냐? 무조건 확률에 따라 그래요, 확률. 네, 확률에 따라. 그래서 낮게 두는 게 맞는 확률보다는 높게 두는 게 맞는 확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오늘 그 프로바둑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높낮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예, 높게 두는 거로 두셔서 이런 골치 아픈 거를 해방해라. 얘기고요. 다만 질문하신 걸 보면요. AI를 이제 이 선생님들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낮게 있으면은 항상 어깨 짚어서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이렇게 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상대의 두 줄 집은 그냥 줘라. 네. 두 줄 집은 그냥 줘라. 왜 낮게 안 두냐? 상대가 이렇게 짚어오면은 결국 두 줄 집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낮게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깨 짚는 수를 통해서 수없이 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쨌든 핵심은 어떻게 어찌어찌 되던 간에, 네, 이 아래쪽은 내가 상대에게 주고 중앙으로 가는 것만 막는 겁니다. 프로들은 이걸 조절을 해요. 근데 프로들은 계산으로 이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뭘로 이겨요? 예, 잡아서 이기죠. 무리 수이든 뭐 가능한 수이든 어쨌든 그건 이제 낮은 문제고, 어쨌든 나도 모르게 결국 잡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돌이 높게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따지면은 이 높낮이가 무지하게 좀 복잡한데, 나중에 이제 오늘 프로바둑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프로바둑에서도 똑같이 나왔지만, 이게 맞냐 이거 맞냐 이거는 의미는 없다. 그런데 프로바둑을 통틀어서 이제 요즘은 바로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이 나오는데 미세하더라도 어쨌든 높게 두는 게 더 많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088님의 질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렇게 날일자로 굳힘을 했습니다. 협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양걸침을 쓰셔도 되고, 뭐 3-3을 들어가는 정석을 쓰셔도 되고, 실전에서 붙였는데 우선은 이게 딱 좋다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흙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이제 나가면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싸움이 흙이 유리한 싸움일까요? 흙이 불리한 싸움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 같으세요? 흙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흙이 불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누구의 귀죠? 원래 누구의 귀? 이거 베개에 두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 주신 6088님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귀에 걸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처음에 싸움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귀를 차지한 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바둑의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귀, 상대 모양에서는 맹렬하게 싸우고요. 내 모양, 내 귀에서는 오히려 물러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아까 제가 붙이고 넣은 게 이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이게 상대 귀에서 좀 싸우는 방식이니까 흙이 아무리 잘 둬도 이게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귀에서요, 막 싸워. 우리가 이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집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돌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주신 6088님 정도 되면은 지금 기력이 이제 5단, 6단, 인터넷 5, 6단 넘어가시니까 어영부영 3급이에요. 그러니까 3급 바둑에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돌이 잡히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잡는 거하고 집이 생기는 건데, 상대 진영에서 흙은 이미 집 생길 게 없어요. 그러므로 불리한 싸움, 아무리 잘 돼봤자 흙은 본전밖에 될 게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네, 이게 포석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포석을 배워서 누구 모양에서? 내 모양에서 이득을 얻고, 집도 얻고, 상대가 들어오면 공격도 하고, 네, 그러다가 잡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상대 모양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나왔는데요. 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 약점을 지키면은 양곤마예요. 지금 흙이 백의 이수가 좀 과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6088님 그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요. 밀어갖고 여기를 이제 때렸고요. 실은 여기서 흙이 나와 끊었으면은 이제 백이 대책이 없어요. 네. 여기 끊었으면은 여기 끊는 것 때문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두거나 뭐 잡으러 가면은 어쨌든 뭐 백이 귀가 굉장히 곤란하죠. 또 원래는 이제 백이 좀 과수를 두어서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 여기 두더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흙은 이제 호구 치고, 뭐 이제 이렇게 약간 받아주고, 예, 벌리고 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흙이 얻은 집은 요거 하나죠? 근데 백이 요거 가져갔어요. 백이 귀가 더 크죠? 그리고 요거는 백이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흙이 잘못 둬서 그러냐? 남의 귀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이 지금 안 되는 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수를 두는 게 아닌데, 불리한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귀에서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게 고수의 그런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700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요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근데 제가 그 중국식 포석을 이제 많이 써봐라. 이 모양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상당히 이제 걸쳐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협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붙이고, 젖히고, 이제 늘고. 자, 여기서 제가 호구치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운 대로 잘 하셨는데, 이 상대가 뭐 이런 데 뛰어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 푹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푹. 자, 그래서 배운 대로 네, 이걸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기 탁 씌워와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좀 곤란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109로 씌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에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잡히는 게 그 결과지만 우선 집이 없으면 나쁜 겁니다. 집이 없으면 나쁘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돌이 막히면 나쁩니다. 뭐 제가 수두룩하게 말씀드린 거죠. 돌이 갇히면 나쁘고 막히면 나쁘다. 그래서 109로 씌워왔을 때 흙이 포위망을 뚫지 못하면 흙은 나쁜 거죠. 자, 포위망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나가고 막아야죠. 자, 여기도 나갑니다. 흙이 백이 막을 겁니다.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아마 한 3급에서 좀 공부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 걸려 들겠네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쪽으로 끊으면 안 되죠. 여기나 여기에 끊으시면은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니죠. 여기 콕 들어가요. 흙이 이을 수가 없죠. 빵따냄이니까 따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단수 치면은 양단수가 돼서 백이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흙이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두시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끊는 겁니다. 거기를 왜 끊냐?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백은 양단수잖아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늘어 놓으시면은 예, 이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집도 다 얻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아주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상대가 지금 이렇게 막 덮어오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고요. 이렇게 잘 빠져나가면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두셨냐면은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이 선을
기셨대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고 또 밑에 가서 이 산운수를 두셨는데 뭐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지금 6700님도 나쁘다는 걸 알고 두셨대요. 알고 뒀는데 어쨌든 풀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 주셨는데 질문 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의인데요. 1114님의 질문입니다. 한 칸으로 걸쳤고요. 자, 날일자로 협공을 했는데 이게 붙였습니다. 또 이제 어디선가 내가 본 게 있어서 여기를 치받고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쓰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뒀더니 상대들이 다 단수 치고 두더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아까 나쁘다의 기준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돌을 갇히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를 가두면 내가 좋은 거죠. 그리고 상대가 집이 없으면 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상대 갇혀버렸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버리시는 친구분들은 안 계시대요. 그래서 여기 두고 변차지, 상대가 나오는데 다시 변차지, 이런 식이 되니까 나쁘다는 게 세트가 됐습니다. 백돌이 상대가 갇혀버렸고 백이 미생마가 떠버렸고 나는 집이 다 생겼고, 그러니까 따블이 됐죠. 나쁜 게 따블이란 얘기는 내가 좋은 것도 따따블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차피 매번 이렇게 잘 두셨는데 어떤 분이 매번 두신 친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반대로 단수 치지 않고 반대로 젖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막았죠. 막았더니 상대가 이게 딱 단수 치고 나가고, 네, 이게 팍 나갔습니다. 한 점은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여기 나갔더니 이제 맞보기가 되는 거죠. 이쪽을 잡으면은 두 점이 끊어서 잡히고, 이쪽을 살리자고 했더니 백이 다섯 치가 잡히고, 여기 맞보기가 돼버려서 망했다, 난 망해버렸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가 젖혔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1114님이 돌이 잡혔으니까 원래 사월이 어떻게 되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사월이 아니라 일단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실은 흙 2와 4가 함정수라고 해서 원래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나쁜 길로 간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05 젖힌 수가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수로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젖히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단수를 치셔야 돼요. 뭐 빵 때리면 안 되니까 나가야 되고, 결국은 뚫리면 안 되죠. 이기셔야 돼. 그리고 백도 빠져두는데요. 여기서 축이 좋아야 돼. 축이 좋아야 되는데 봐도 혼자 둡니까?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축이 백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흙이 축이 유리해야 되는데 축이 유리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붙였을 때 이제 이걸로 재미를 보신 거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게 좋아도, 아무리 맛있어도 1년 내내 똑같은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바둑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어쨌든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메뉴를 바꾸셔야 돼. 네,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 좋던 싫던. 네, 그래서 다음에 두실 때는 원래 정석은 이렇습니다. 이 모양에서 일단 흙은 그냥 두 칸으로 빠져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럼 일단 치받고 흙이 자리 잡고요. 백이 요거를 자리를 잡고, 네, 흙이 변으로 가고 백이 안에서 삽니다. 흙은 일단 벌려서 두고, 여기까지 정석인데 흙은 세력을 얻고요, 백은 실리를 얻고, 네, 이렇게 두시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질문들을 하셨고요. 특히 이번 주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AI 관련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제가 생각 못하는 그런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8695님이 보내주신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분들과 바둑을 뒀는데,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저희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배울 때는 7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3급분 두시는 친구한테 2점으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와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8695님은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소방 기사 합격,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요. 바둑도 꾸준히 그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실 정도니까 바둑도 꾸준히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7급에서 지금 3급으로 2점이 이겼다고 하면은 대략 어쨌든 선바둑이거든요. 그러면 어영부영 4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5급으로는 센 거고 3급으로는 약한 거죠. 제가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 제가 바둑 학교에 시작하시면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4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4년 생각하시고 그냥 꾸준히 하셔라. 그러면은 4년 후가 되면은 기본은 3급 간다. 기본은 3급 간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8695님이 70대가 훨씬 넘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2년 차인데 4급까지 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8295님이에요. 제가 우연은 아닌데, 우연이죠. 8695님은 다른 분이고요. 8295님은 다른 분이에요. 8695님은 저기 대구 쪽에 계신 것 같고요. 부산에 계시고요. 8295님은 울산에 계세요. 친구들이 요즘 더 이상해졌다. 바둑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다. 바둑 왜 이렇게 잘 두냐. 근데 친구분들이 보통 잘 둔다는 그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요즘 바둑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는다고 기분도 좋고, 친구한테 인정도 받고, 요즘 너무 행복한 이 바둑에 대한 취미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까 8695님이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8295님이나 저에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비슷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처음에 6개월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특히 3개월까지는요 더 내려가요. 많이 내려갔다가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 후부터 느세요. 1년 정도 잡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내가 늘었다, 이런 거는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신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2년 차가 됩니다. 이 바둑을 두는 건요, 첫 번째가 우선 선생님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을 보면 제가 제일 빨리 합니다. 좀 바뀌셨는데, 두 번째 누가 아냐?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요즘 바둑 이상해졌다? 뭐 이런 등등 얘기. 세 번째가 비로소 내가 알아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요즘 잘 두는데 어디서 뭐 배우냐? 뭐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내가 늘긴 늘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2단계 돌파하셨으니까 3단계 내가 느낄 때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전국에 계신 우리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도 주위 분들을 많이 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프로 바둑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판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주간 프로 바둑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실 바둑은 삼성화재배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와 중국의 쉬 샤이저 선수의 대결을 보실 겁니다. 최정 선수 하면은 이제 뭐 공격, 돌을 잡는데 도사,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기가 더욱더 좋은데요. 오랜만에 이제 대마를 잡았어요. 사실 프로바둑에서 돌을 잡는 거는 굉장히 나오기 드문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을 잡는 거는 아무리 최정이라도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뭔가 자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주 다양한 이유로 자폭이 되죠.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는 상대를 이제 잡고 싶어서 혹은 무리하게 두려고 그런 요인이 많고, 프로들의 바둑에서 보면 이게 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혹은 마음이 막 너무 긴장하거나 흔들려서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최정 선수와 시샤이저 선수 간의 삼성화재배 예상에서 도졌던 돌이 잡히는 바둑 일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최정 선수의 덱입니다. 자, 일단 귀를 하나씩 뭐 차지하고요. 걸치고 굳혔습니다. 이 걸쳐놓고 여기서 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정석은 협공 정석이 있고요. 굳힘 정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요즘 AI 등장 이후로 나오는 게 이제 손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협공을 하시던지 굳힘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손을 빼고 너가 걸쳤으면 나도 똑같이 걸치자,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우선 이 전통적인 이론, 뭐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내 돌이 여기 있죠? 따라서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모양을 만들 수 있으므로, 또 공격을,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의 돌 쪽으로 간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상대가 걸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협공을 이쪽으로 하겠죠. 나의 돌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이 정석을 고를 때, 정석의 갈래는 협공이 있고 굳힘이 있다. 손 빼는 게 있는데, 손 빼는 건 프로들 얘기니까 이건 하지 말고. 그래서 나의 돌이 어디 있느냐, 그걸 판단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만 놓고 얘기하면은 목적이 있는데요. 굳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내가 저기 두고 상대가 벌리게 되면은 내가 선수 잡아서 다른 데 두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두시고 여기 두시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굳힘의 목적은 여기 지키려고 두는 게 아니고 선수를 얻어서 다른 데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영 선수가 이제 굳힘을 한 거는 뭐 여러모로 두는 건데, 자, 여기서 상대방이 이제 반대쪽에 굳혔습니다. 자, 그러자 걸쳤고요. 뭐 똑같은 얘기죠. 자, 협공이 있고 굳힘이 있다. 그런데 나의 돌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힘 쪽으로 쉬샤이저 선수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굳힘을 똑같이 뒀어요. 지금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흉내 바둑이죠. 흉내 바둑. 서로 상대의 어떤 쓰는 포석법을 백이 혹은 흑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서로 간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없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한 사람이 하나만 얘기할 수도 없죠. 네, 그런데 저보고 물어본다고 하시면은 저는 바둑이란 관계다. 네, 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돌과 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이기고 지는 거의 관계일 수도 있고, 끝없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둑은 관계다. 그래서 아까 굳힘은 얘와의 관계거든요. 자, 이쪽에서 이제 백이 선수를 이제 원래 돌을 벌려놨는데 안 뒀습니다. 따라서 흑은 어디에 두셔야 되겠나요? 네, 상대가 두는 곳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모양은, 자, 실제 여기 뒀습니다. 이 모양은 정석입니다. 정석. 아까 높낮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나, 이렇게 두나, 이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큰 의미 없단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프로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고. 프로 바둑에서는 지금 이게 정석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높낮이가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건 좀 먼 훗날의 얘기고, 일단 모양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이 모양에서 백이 원래 여기 둘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다른 데 두어서 상대가 여기 뒀죠?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뭘 제일 안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일단 당연히 뛰어나가는 수를 제일 많이 두시죠? 얘가 잡히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방식은 이제 여기 붙여서 이쪽을 이제 막 두시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방식. 근데 여길 뛰나 여길 붙이나 결국은 뭐가 목적이 됩니까?
얘가 목적이 되죠. 원래 100이 살 수 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내가 안 둬서 상대가 거기 뒀습니다. 뒤따라서 이걸 살리고 말고 하는 거는 네, 그거는 고수의 바둑이 아니고 정석이 아닙니다. 최정 선수 보시면요. 보시면 얘는 이제 2칸이잖아요. 얘가 6칸. 그러니까 넓은 데로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어쨌든 이 바둑도 사람들이 만든 거라 아무리 AI니 뭐니 뭐 해봤자 사람이 만든, AI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라 돌아가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가 일단 나의 돌이에요. 이게 관계라요, 관계. 이번에는 뭐냐? 얘와 얘 사이는 2개 간격인데 6칸이니까 넓은데요. 따라서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간다. 두 번째, 넓은 쪽으로 간다. 이 2가지가 여러분들 바둑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의 거대한 원칙입니다. 끝내기까지요. 끝내기에서도 그게 통용이 되는 판에 포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넓은 데로 먼저 간다. 상대가 흙은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벌릴 수가 없죠. 변이 도는 게 끝났으므로 중앙으로 뛰어나가야 되고요. 최정 선수가 역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왜 안 살리냐 그러는데 살릴 거면 처음부터 이미 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석 어떤 전략인 거죠. 내가 이쪽을 둔 다음에 최정 선수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쪽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공격을 하고 싶으시죠?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 중에서 누구시더라? 네. 상대 귀에서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다. 6088님이구나. 상대 귀에서 싸움을 하려고 한다. 상대 귀에서는 잘 싸워봤자 본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 구역에서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죠. 상대 구역에서 큰 집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2개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둬서가 아니라 상대가 잘못 둬서입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가 보시면 어떻게 둬요? 내 모양을 만들잖아요. 공격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포석이 중요한데 네. 사소치대라고 하죠. 작은 거는 버리고 그보다 더 큰 모양을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어쨌든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바둑의 끝에서 나오겠지만 결국 어디서 흑돌이 잡혔을까요? 흑의 대마가 여기서 잡힙니다. 들어갔을 때 잘못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은 그건 좀 나중 얘기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귀를 지키시는 방법이 있고요. 중앙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두시겠습니까? 네, 중앙을 막아야죠. 그래야지 마찬가지로 공격이 가능하죠. 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돌을 가두세요. 상대 돌을 가두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어쨌든 이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가둡니다. 백이 여기를 살 수 있지만 최정 선수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어딜까요? 네, 보시면 여기는 공간이 좁아요. 3칸. 이게 산다고 쳐도 하나, 둘, 셋, 4칸. 여기 3칸. 여기 어떻죠? 네, 8, 10칸 가깝죠? 따라서 최정 선수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자, 이쪽에 변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갈라치기 해볼게요. 갈라치기는 상대의 모양을 반으로, 우리가 수박을 반으로 자른다라고 하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자르는 사람 없잖아요? 반으로 쫙 가르죠? 마찬가지로 한가운데를 가르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한가운데가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4칸. 하나, 둘, 셋, 4칸. 그러면 맛보기가 되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도 2칸 벌릴 수 있고, 여기로도 2칸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갈라치기, 이치는 이제 아셨어. 높낮이가 나오는데, 제가 프로들의 이제 바둑, 즉 AI가 바둑에서는 높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도 높게 둬요. 어차피 2칸은 벌릴 수 있지만 낮게 두는 것보다 높게 두어서 빨리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판단을 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대체로 높게 두는 게 맞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는 거는 이제 프로들에게 넘기시고 그냥 높게 두는 걸로 통일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흙이 정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AI 정석인데 어쨌든 정석을 진행을 했고, 다시 흙이 이쪽에 이제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 백이 여기 모양도 키울 수 있고 여기 모양 깰 수도 있어요. 뭐 두 개가 사실 엇비슷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 최정 선수가 100입니다. 100. 최정 선수가 100인데 흙은 자기 모양 넓히면 되고 100은 상대 모양을 먼저 깨야 되고, 일단 예를 들면 서로 집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 바둑의 구조상 흙이 먼저 두기 때문에요. 흙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100은 무조건 깨러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갈라치기. 근데 이번엔 최정 선수가 낮게 뒀어요. 높낮이가 아까 제가 말했어요. 높낮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따질 게 너무 큰 의미 없다.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게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여기서 높게 두고 여기서 낮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높게 두자. 그냥 이걸로 여기서 높게 두고 이렇게 두셔도 똑같거든요. 높게 두시는 걸로 일단 통일. 이걸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 저렇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붙이는 수를 뒀는데요. 최종서 이거는 이제 그냥 벌리면 후수잖아요. 붙이고 젖히고 늘고 보통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실전에서 이렇게 뒀는데 그럼 백이 양쪽을 다 둔 꼴이죠. 두 개를 원래 다 두려는 일종의 수법이 되는데, 자, 바둑이 뭐라고요? 바둑은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그렇지만 어쨌든 무조건 좋은 게 있나요? 내가 좀 이득을 봤으면 뭔가 손해 보는 게 좀 있잖아요. 쉽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혼해서 친구분들한테 우리 뭐 내길에서 돈을 땄어. 돈을 땄지만 그거 집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좀 베푸셔야죠. 밥값도 내고 술값도 내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따먹은 것보다 술값으로 더 나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해가 있는 거죠. 그대로 또 집에 가져갔어. 비자금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또 발각이 되면 누구 좋은 일 또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나는 힘들게 친구들한테 돈을 따왔는데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들에게 바로 발각되는 순간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둑도 지금 붙여서 여기 수를 내서 이득 본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여기에요. 3-3이 없어졌어요. 3-3이. 그래서 이게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프로바둑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들을 때 항상 너무 어렵다, 이게 달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원래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원래 3-3이 있는데 흙이 여기 돌이 3개가 오다 보니까 3-3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백이 무조건 이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뒀느냐? 이 형태가 3-3은 없어졌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이 패가 됩니다. 패가. 여기도 패가 있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고 호구 쳐야 되는데 호구 치고 막아야 되죠? 젖히면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 완벽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최정 선수는 3-3은 일부러 포기한 대신에 여기에 붙여서 패를 만드는 걸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도 이게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자, 날일자 씌워왔습니다. 일단 막히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럴 때 이런 거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게 무조건 악수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필요 없는 수입니다. 필요 없는 수 맞습니다. 다 대부분 악수입니다. 자, 내가 공격할 때는 상대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두라고. 반대로 상대가 내 도를 공격해 왔어. 어떻게 두라고요?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들 상대가 내 도를 공격해 올 때 이 많이 하시는 실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꾸 안에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빨리 잡히는 지름길입니다.
아까 선생님들 바둑에서 설명드렸지만 돌이 막히면 사활에 걸리는데 프로가 아닌 이상 사활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안에서 살려고 그러지 말자.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쫓기면은 아까 6688님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곤란해지면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정면으로 이게 맞부딪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개인적인 얘기가 다 다릅니다만 다 안 되는 수예요.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안에서 살려고 그런다. 두 번째 싸워서 잡고 살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냥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최정도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수비도 무조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정이 두는 것도 여러분들 공격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비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어쨌든 뚫어가는 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누구 귀? 백의 흑의 귀. 뭐 최정 입장에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가 유리한 데서는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지킨 겁니다. 자, 이제 공수가 바뀌죠. 근데 이 흑이 이 수가 좀 서두르는 수예요. 원래는 이제 패맛이 아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놔야 돼요. 근데 백이 여기 뺏긴단 말이에요. 여기 깨고 싶어요. 패가 나네. 자, 여러분들. 왜 바둑을 때 누구나 겪는 갈등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킬래? 뭐 공격할래? 혹은 깰래? 뭔가 우리는 적극적이고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것보다는 다들 깨거나 공격적인 거 좋아하세요. 하지만 지키셔야 돼. 지켜놓고 천천히 둬야 돼요. 이 바둑에서도 시샤이저 선수가 이제 결국 돌이 잡히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데 무슨 욕심이냐? 그냥 여기 지켜놓고 천천히 둬야 되는데요. 자, 여길 이제 들어가고 최정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 요걸 두고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최정선을 밀어가자. 요거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안 받고 그냥 갑자기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이제 지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깨고 이것도 지키고 너무 급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백은 당연하게도 이쪽을 젖혀서 두 점을 제압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흑은 붙여서 일단 좀 활발하게 공격을 가고요. 자, 젖히고 이제 늘었습니다. 백이 더 미는 거는 2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정 선수가 젖히고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디가 흑이 곤란한가요? 아까 제가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먼저다. 두 번째가 넓은 방향으로 가는 게 먼저다. 이게 이제 바둑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거대한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추가를 되면은 약한 돌을 잘 찾으셔야 돼요. 흑의 요 돌은 집이 있죠? 강한 돌. 얘는 집이 없죠? 약한 돌.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시는 순간 한 칸 띄어서 이 변이 매우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약한 돌을 지키는 거 바둑의 세 가지 가장 거대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을 이제 밀었어요. 흑이 일단 하나는 이제 받아뒀고요. 지금 공격을 일단 백이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만,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바로 하긴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살짝 치받아서 이제 집 모양을 이제 뺏어갔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젖히고, 끊는 수 있죠? 2였고, 여기를 하나 들어가서 나가는 수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샤이저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흑의 모양의 급수. 항상 초반에는 자기 모양을 펼치는 게 중요하니까 변차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중반 이후가 되면은 변차지가 끝난 이후에 뭐가 기준이 되고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호구자리, 그러니까 급수, 호구자리 급수. 자, 여기를 두면서 집도 생기고 끊는 수도 생기고. 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이게 한 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을 두다 보면 지금 흙이 AI로 돌려도 흙의 형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흙이 바둑이 좀 엷어요. 이렇게 좀 지켰는데 이 형태가 들여다보고 날일자 가면은 흙이 뒤로 빼는데 이게 사활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백이 뭐 아직 좀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샤이저 선수 입장에서 아주 신예 선수인데 당대 1인자인 최정을 상대로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봐도 유리하다. 이 순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 자, 이 들여다본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동격서인데 흙이 여기서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야죠. 근데 얘가 이제 바둑이 잘 풀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랍니다. 찌른 거 잘못 둔소. 자, 백이 나갔는데요. 지금 승률이 흙이 80%고 백이 20%예요. 그렇게 나빠 그러지만 집 차이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일단 흙집이 많고 이게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8대 2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80% 승률을 30%로 낮추는 어마어마한 실수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는 거죠. 흙이 어디에 뒀길래 승률 50%를 깎아먹었을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흙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첫 번째,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끊어서 상대도를 잡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네, 그냥 빨리빨리 나오셔라. 네, 그 말씀을 드리죠.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해야 되고 두 개는 안 해야 된다. 그 두 개 중에 하나 했다는 얘기예요. 50%는 날려먹었다. 네. 가장 나쁜 거죠. 상대도를 잡고 살려고 한 게 끄는 게 사실 프로 수준 바둑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그런 실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샤이저 선수가 잘못 뒀습니다. 끊는 수를 두었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끊는 수를 두면은 왜 이런 일이 펼쳐지냐면은 끊을 때 의도가 뭐예요? 끊을 때 여러분들 왜 끊어요 도대체? 상대도 잡으려고 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샤이저 선수도 뭔가 상대 백도 잡으려고 들어. 그러니까 하나 밀어놓고요. 이제 백이 흙이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수를 치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가 이제 씌어버렸어. 예, 늘어갖고 급수 얻어맞아서 흙돌이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프로 바둑이나 아마추어 바둑이나 바둑의 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뭐 프로들은 두 집 뭐 안 놔도 사나요? 뭐 프로들은 자기도 약할 때 끊어서 둬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둑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데 고수들일수록 잘못된 선택을 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수인 건데 어쨌든 이 고수조차도 내 돌이 쫓길 때 끊어서 잡고 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바둑이 이제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프로들도 이렇게 가차없이 잡히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프로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프로도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프로 바둑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 돌이 몰릴 때는 절대 싸우는 거 아니다. 특히 끊는 거 아니다. 요거 기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주간바둑학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도 그렇고요. 또 프로바둑 어떻습니까? 내가 프로바둑이 참 어렵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 프로들도 사람인지라 나름대로 두어진 원리라는 게 있고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들 수 있다. 모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초반은 들 수 있다. 또 초반 채식수를 통해서 많이 말씀도 드렸죠. 자,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도 조심하시지만 바둑이 늘 때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이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의미에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에 조금이라도 넣으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